자, 교과서 수업입니다. 380페이지를 펴보세요. 382페이지 펴면은 스포츠 환경 안전이라는 단원이 나오는데 우리는 오늘 스포츠 환경 안전 단원에 대해서 좀 배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 체육 첫 시간에 논술 30점짜리 평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 주말 이용해서 잘 공부를 하고 오고 지금 수업에서 집중을 잘 해야 됩니다. 자, 페이지 넘겨보면 382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중요한 거 나옵니다. 자, 382페이지에 상단, 왼쪽 상단을 보면 학교 스포츠 클럽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쌤이 이거를 파란색으로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 검은색이네. 자, 검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학교 스포츠 클럽이란 학생들의 자율적인 체육 활동을 활성화하여 건강 체력 및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스포츠 환경이다. 자, 중요한 거 자율적인 체육 활동이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라서 학교 스포츠 클럽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코로나 전에는 원래 우리 학교에서는 농구, 그 다음에 피구, 그 다음 축구, 단체 줄넘기, 이렇게 학교 스포츠 클럽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뭐 방과 후나 뭐 등교 전이나 점심시간에나 이렇게 같이 연습을 하고, 그리고 다른 이게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라는 게 또 있는데, 자, 여기 오른쪽에 사진을 한번 봐보세요.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 개막식이라고 있죠. 그래서 우리 다른 학교랑 다 같이 모여서 대회를 이뤄서 경쟁을 하는, 그래서 1등, 2등, 3등 이렇게 상을 또 받기도 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여서 학교 스포츠 클럽 운영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쌤이 예시 영상을 이런 게 학교 스포츠 클럽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시 영상을 지금 한번 보고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참가 학생이 1분 동안 자유투를 던져 성공한 개수를 측정합니다. 선수가 던진 공이 골대 링에 닿기 전에 라인을 밟거나 넘어가면 파울로 간주하고 득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은 한 개만 사용하며 공을 잡아주는 도우미 한 명을 두고 실시합니다. 자유투 거리는 백보드 하단부터 초등부 3.4m, 중고등부 4.6m이며 동일 장소에서 실시할 경우 거리 측정은 1회만 실시합니다.
골대 높이는 3.5m이며 단 조절이 불가능할 경우 시설 한도 내에서 경기를 진행합니다. 자유투 거리는 백보드 하단부터 초등 3.4m, 중고등 4.6m입니다. 골대 높이는 3.5m이며 단 조절이 불가능할 경우 시설 한도 내에서 경기를 진행합니다. 선수가 던진 공이 골대 링에 닿기 전에 라인을 밟거나 넘어가면 파울로 간주하고 득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준비. (10초) 50초 영상 촬영 시 참가 학생 확인과 거리 측정, 동작 수행 모습 전체가 한 번에 촬영되어야 합니다. 참가 학생이 잘 보이지 않거나 화면 밖으로 나가는 경우, 흔들리는 영상, 선명하지 않거나 끊어지는 영상 등 경기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영상은 심판이 판독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합니다. 영상은 심판이 정확하게 개사할 수 있을 정도의 화질이어야 하며 잘못 촬영된 영상에 대한 책임은 참가 학생에게 있습니다. 자, 영상을 보고 왔는데 우리 피구 학교 스포츠 대회에 피구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응원하는 사람들도 많고 되게 밝고 신나는 분위기죠. 자, 이런 게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고 쌤이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그 2011학년도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가 존재하는데 쌤이 운영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자, 조금 달라진 점이 있죠. 차이점이 있죠. 예전 과거의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는 다른 학교 선수들과 다 어우러져서 함께 진행을 했다면 이제 코로나 시대의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는 개인적으로 촬영을 해서 제출을 하고 그 개수를 비교하는 그런 식으로 대회 방식이 좀 달라졌습니다. 자, 이렇게 학교 스포츠 클럽에 대해서 봤는데, 자, 중요한 거, 우리는 학교 스포츠 클럽이 무엇인지 서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별표 쳤습니다. 학교 스포츠 클럽. 자, 이번엔 383페이지를 한번 펴봅시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안전한 스포츠 생활을 위한 노력. 우리가 스포츠를 즐기면서 정말 예상치 못하게 많이 다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쌤도 어릴 때부터 운동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했지만 지금도 가끔씩 다칠 때가 있어요. 뭐 웨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농구를 하거나 뭐 축구를 하거나 뭐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때 나도 예상하지 못하게 다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 안전한 스포츠 생활을 위한 규칙을 실천하기. 여기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운동하기 전에 본인의 건강 상태를 점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발목이 좀 안 좋은데? 근데 농구가 너무 하고 싶어. 근데 농구를 할 때는 발목이 굉장히 발목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농구가 너무 하고 싶어서 발목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약간 불안한 상태인데 농구를 한다. 그러면 부상 위험이 훨씬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 상태를 점검을 한다. 언제? 활동 전에. 두 번째, 준비 운동을 충분히 실시한다. 우리 항상 체육 수업 때 준비 운동을 하고 나서 본 활동에 들어가죠.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해서
근육을 좀 풀어주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위험 방지를 해야 된다. 자, 세 번째, 종목에 따른 경기 규칙을 숙지한다. 우리가 농구를 하고 있는데 농구는 손으로 공을 드리블해서 골대에 슛을 넣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상대방을 팔꿈치로 때리거나 뭐 손으로 밀거나 하면은 반칙이죠. 근데 이러한 규칙을 숙지하지 않고 상대방을 수비하기 위해서 몸을 그냥 부딪힌다거나 아니면 옷을 잡아당기거나 이러면 상대방이 다칠 위험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규칙을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된다. 자, 네 번째, 종목별 활동에 적합한 안전장비를 착용한다. 우리 자전거 많이 타죠. 등교할 때도 타고 하교할 때도 타고 아니면 주말에도 타고. 근데 이때 자전거를 탈 때에는 어떤 거를 착용을 해야 되죠? 헬멧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되고 뭐 팔꿈치, 무릎 보호대, 엉덩이 보호대 이런 거 다 착용을 하고 자전거를 타야 한다. 거의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어. 근데 보호대를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정말 크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근데 귀찮아서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한다. 자, 여기 안전장비 착용하기 그림 보면은 무릎 보호대, 팔꿈치, 헬멧 다 쓰고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 한번 볼까요? 기술 수준이나 신체 조건을 고려하여 활동을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만약에 뜀트를 하는데 나는 이 정도를 넘을 수가 있어. 예를 들면 1m를 내가 뜀트를 넘을 수가 있는데 더 무리하게 도전을 해서 1.5m를 설정을 해서 뜀트를 도전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부상으로 이어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술 수준, 본인의 수준, 그리고 신체 조건을 반드시 고려하여 그에 맞는, 수준에 맞는 활동을 해야 된다. 잘 기억하세요. 마지막, 활동하기 전에 경기장 또는 주변에 위험 요소가 있는지 살펴본 후 활동을 한다. 배드민턴을 예로 들면 우리가 배드민턴 흔히 많이 체육 시간에도 하잖아요. 근데 바닥에 셔틀콕이 많이 떨어져 있어. 근데 우리가 경기 중에는 바닥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다가 스텝을 밟다가 떨어진 셔틀콕을 밟아서 미끄러지면 굉장히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반드시 배드민턴이나 혹시 농구나 축구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반드시 주변에 위험 요소가 있는지 살펴본 후 활동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6가지를 알아봤는데 우리는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별표 쳤습니다. 별표 치면 뭐라 했어?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자, 이제 안전한 스포츠 생활을 위한 규칙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는 384페이지를 펴봅시다. 자, 화면에 나와 있듯이 왼쪽 상단에 별표 이렇게 쳐져 있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스포츠맨십이라고 써져 있죠.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쌤이 운동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자, 스포츠맨십이란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스포츠를 하면서 지녀야 하는 바람직한 마음 및 태도를 말한다. 자, 그럼 이 바람직한 마음 및 태도가 뭘까? 규칙을 준수한다. 화를 내거나 거칠게 경기하지 않는다. 동료 선수와 신뢰를 쌓는다. 승리에 겸손하고 패배에도 담담히 받아들인다. 건강한 신체와 당당한 마음을 갖기 위해 노력한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 자, 이러한 것들, 이러한 예시들이 이러한 마음과 태도가 스포츠맨십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화면을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두 번째 화면 보면은 우리 1학기 때 했던 배구죠. 자, 배구 경기 중에 발목을 접질렀어.
동료 선수가 신뢰를 쌓는다. 동료 선수가 다쳤다고 해서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부축을 해서 도움을 주는. 자, 이거는 뭘까요? 상대 선수죠. 축구 경기에서 상대 선수가 쥐가 난 것 같아. 근데 상대 선수가 다쳤다고 해서 그럼 우리 팀이 유리하네 하고 경기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상대 선수가 다쳤으니 도움을 주는 행위를 스포츠맨십이라고 한다.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영상을 안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우리 실제 스포츠 경기 중에 스포츠맨십이 발휘되는 그런 행동들, 선수들의 그러한 행동들을 영상으로 직접 볼 거고, 두 번째는 스포츠맨십이 발휘되지 않은 좋지 않은 사례를 또 볼 겁니다. 자, 영상을 보고 옵시다. This is just class right here by both of them. Another fall. We just all want her to just get there. She's given everything she possibly has to get to this finish line. She is literally, from where we sit, we can see she's less than 50 yards from the finish. Sold, a phenomenal athlete and triathlete, great runner. She's just willing herself there. And this is our winner,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not normally what you expect to see at the finish of a marathon. Chandler Self has run herself to complete exhaustion, and she is so brave. This is incredible. And she's running fast. Remember, she's 30 minutes ahead or slower than what the time is because she started earlier. She is still going to run the marathon in under 2 hours and 54 minutes. Tremendous, tremendous effort. Now, Johnny has to win and to be sure of taking the title. Right now he seems to have lost control of his legs, and this is worrying. Oh, and he's starting to slow, and there is a direction. This is worrying. Oh, goodness me. This is a horrible sight. Jonathan Brownlee has lost it now and has staggered to a stop at the side of the course, and Alistair's stopped to help him along. And Alistair is going to try and carry his brother home. Dramatic scenes in Cozumel as the Olympic champion carries his younger brother towards the podium. Oh my God, I cannot believe what we are seeing here, Matt. Is this allowed? Is he allowed to help his brother? Is that part of the rules? I'm not too sure. We'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before.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at anywhere in world sport. Worrying scenes all around.
이후에 연속 볼넷 2개가 김경문 감독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예. 아이쿠, 이게 왜 야구장에 뭔 일이에요, 들어왔죠? 이게 또. 이건 정말 아직도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이건 정말 수준 이하입니다. 이분 찾아야 됩니다. 이분 찾아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죠. 오호, 참. 이게 지금 정말 당황스럽고 황당하네요. 이건 사람이 다쳐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죠? 이런 의식을 가진 분은 야구장에 다시 못 오게 해야 됩니다. 찾아야죠. 이구 몸 그런 이제 많이 던진 그런 후유증이라고 표현하죠. 초구입니다. 좌측 좌익수 바로 옆에냐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3루 허민 2루자 2루 돌아와서 3루 돌아와서 홈까지 그러나 네, 볼 데드가 되네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박기혁 선수는 3루로 그렇죠, 돌아가죠. 3루로 돌아가야 되죠. 이전에 거루를 3루를 점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관중 쪽에서 볼에 대한 타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볼 데드가 됐고요. 야, 절묘하게 안쪽이 떨어졌고요. 예, 아이고, 이건 일단 역전이 되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런 행동은 정말 A입니다, 정말. 자, 일단 이대영 선수가 2루로 갔고 3루에 있던 오종복. 자, 이렇게 스포츠맨십과 관련된 영상을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페이지를 넘겨서 386페이지를 펴보세요. 그러면 스포츠 시설 및 장비와 안전 이 단원이 나오는데, 자, 1번 스포츠 시설. 스포츠 시설에 포함되는 건 뭐가 있죠? 자, 학교 체육관, 운동장, 이것도 스포츠 시설에 포함이 되고, 우리 운동을 스포츠 경기 직접 관람하러 갈 때 실내 경기장도 포함되고, 유명한 올림픽 경기장, 그리고 동네 공원에 있는 생활체육시설, 체육공원, 우리 수지 중 그 옆에도 바로 공원이 있죠. 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스포츠 시설에 해당이 된다. 자, 다음으로 이제 한번 넘겨봐서 스포츠 시설의 안전한 사용 방법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스포츠 시설 거기 그 중에 경기장을 직접 관람할 때는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죠? 관중이죠, 관중. 우리는 관중입니다. 그럼 이 스포츠 시설 안에 선수도 있고 심판도 있고 감독도 있고 뭐 우리를 포함한 관중도 있는데, 우리가 직접 관람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져서 우리가 응원하는 팀 혹은 선수가 잘 못하고 있어. 지고 있으면 막 화가 난단 말이야.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나쁜 행동으로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음료수 병을 던진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휴지를 던진다든지 뭐 이러한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으려면 경기장 응원 예절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쌤이 별표 쳤습니다. 그럼 경기장 응원 예절에는 뭐가 있냐? 첫째, 응원하는 팀이 실책하거나 상대팀이 득점한다고 해서 야유를 보내거나 욕설을 하지 않는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 이따가 쌤이 응원 예절을 다 읽고 잘못된 사례를 한번 보여줄 거예요. 우리 실제 스포츠 경기 중에 일어난. 자, 둘째, 경기장 내로 무언가 던지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는다. 아까도 말했죠, 쌤이.
자, 셋째, 경기 규칙을 알고 경기의 흐름에 따라 응원을 한다. 자, 우리가 농구, 만약 예를 들면 농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 뭐 반칙을 했어요. 반칙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 알지 못하고, 저게 왜 반칙이냐? 라고 비판을 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 경기장 응원 예절을 지키지 못한 안 좋은 사례의 영상을 한번 보고 옵시다. 자, 영상을 봤는데 정말 눈살 찌푸려지죠. 정말 보기 안 좋다. 이러한 비매너적 행동을 하면 주위 사람들까지 기분이 안 좋아진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고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경기를 관람하러 갈 때 꼭 응원 예절을 지키길 바랍니다. 프로농구 최장신센터 하승진 선수가 자신을 비난한 여자 관중에게 분노해서 거칠게 다가가서 논란이 됐었죠. 선수와 팬 모두에게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승진이 상대 선수의 팔꿈치에 얼굴을 맞고 쓰러집니다.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던 하승진은 결국 응급처치를 받고 경기장을 나섭니다. 그 순간 갑자기 격분한 하승진이 관중석을 향해 돌진하고 놀란 관계자들이 겨우 하승진을 저지합니다. 하마터면 하승진과 관중이 정면 충돌할 뻔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한 여성 관중이 하승진에게 크게 다친 것도 아닌데 엄살을 부린다고 비아냥거렸고 이를 들은 하승진이 순간적으로 흥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관련 게시판에는 다친 선수를 배려하지 않은 여성 팬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지만 하승진의 과격한 반응이 지나쳤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프로농구연맹 KBL은 하승진에게 경고를 내리는 수준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L은 하승진 선수 사안과 관련해 현장 관계자들의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체크한 후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 99년 관중석으로 방망이를 집어던진 롯데 후세의 기행은 지금도 아찔한 장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에서는 지난 2004년 론 아테스트가 상대 관중과 난투극을 벌이는 불상사로 남은 시즌 73경기를 모두 못 뛰는 중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선수와 팬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호흡하는 농구 코트. 상대 선수를 향한 야유 역시 팬의 권리 중 하나지만 선수와 팬 모두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우리가 후반중간에 중간 빠졌습니다. 중앙으로 연결 헤딩. 손세훈이가 잡아냅니다. 돌파한 이후에 완벽하게 손을 썼거든요. 두명 사이에서 좁은 공간인데요. 불 뺏기지 않았습니다. 두명 사이에서 확실히 수비형 미드필더 하나를 빼고 지금 힐러나 구개수를 넣는 것은 너무하는 데가 사실 골키퍼가 가장 우리의 진영입니다. 볼을 넣은 하메스 로드리게스. 지금 성준형이 가서 또 하메스에게 약간 좀 부장인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스포츠 장비와 안전 이렇게 나오는데 한 페이지 더 넘기면 389페이지 우리 오른쪽 상단을 보면 테이핑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요것도 쌤이 별표를 치겠습니다. 자, 별표 친 거는 반드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자, 스포츠 테이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자, 왜 붙였을까요? 자, 중요한 거. 운동 손상 예방, 관절 보호, 손상 부위 보호 목적으로 압박 붕대와 비슷한 테이프를 신체에 붙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스포츠 테이핑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쌤이 물어본 스포츠 테이핑을 붙이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답해야 돼? 운동 손상 예방과 많이 사용하는 관절 보호, 손상 부위 보호 등의 목적으로 테이핑을 붙인다 라고 해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 선수들 보면 무릎, 자, 여기 이렇게 무릎이나 발목에 굉장히 많이 붙이고 경기에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스포츠 테이핑까지 공부를 했고 오늘 수업은 끝이 났습니다. 자, 주말을 이용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다음 주에 좋은 점수 받기를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